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이제 5번째 시간, 고객의 2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숙제 드린 거 해보셨습니까? 7가지 고객에 대한 얘기를 한번 고민해 보시자 그랬는데 어떻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고객은 누굴까? 우리의 고객은 누굴까? 2번째, 우리는 고객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모르게 방치하는 고객은 누군가? 3번째, 우리는 고객과의 접점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고객의 기본 정보가 아닌 고객의 보이스를, 고객의 의견을, 갖가지 목소리를 어떻게 쌓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쌓은 것을 공유하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주제가 영업뿐만이 아니라 전사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위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CEO 한 분과 점심을 하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교육을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서 직원들과 이 주제를 매주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도입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에 한 30분 정도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그것을 주제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주에 어떤 CEO 한 분은 관련사에 연락을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쭉 따라가면서 직원들을 시험을 보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좀 심하시고, 어떻든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오늘은 그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우리는 고객을 아는가? 우리의 고객은 누군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어이없다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고객을 모르냐? 우리 고객을 뻔히 아는데. 그럼 여러분들 얘기하기 전에 다른 일반적인 산업별 주제, 실상 제가 겪었던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죠. CPG, 흔히 Consumer Product Goods, 소비재 산업입니다. 우리 잘 아는 뭐 식음료 또는 뭐 기본적인 생활 자재 같은 걸 파는 소비재 산업이죠. 여러분들은 이 CPG의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이 CPG 업체에 계신 많은 영업 직원들은 그들의 고객을 대리점, 마트, 편의점 또는 판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회사는 있습니다. 유아용품 회사, 교육자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품을 파는 회사들이 많이 있겠죠. 제가 3년 전에 이 유아 교육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자문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분들한테 질문을 했었죠. 여러분들의 고객은 누굽니까? 당연히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유치원, 뭐 어린이집, 놀이방.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은 교육자재를 구입하니까 거기가 우리의 고객이다. 또 누가 있을까요? 이 회사의 제품은 5세서부터 8세, 4년 동안의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제품을 만드는데 대충 이 아이들의 요새 출산율이 떨어져서 30만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 에이지당 보통 우리나라 인구수가 26만에서 7만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4살의 아이들의 숫자가 100만 조금 넘겠죠. 아주 크게 봐도 120만이겠죠. 그들의 부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죠. 틀리지 않죠. 그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흔히 농약이라고 옛날엔 얘기했지만 요새는 작물 보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고객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 중에 한 회사와 제가 자문을 할 때도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의 고객은 누굽니까? 그들은 그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농약 판매점 또는 유통점 또는 조합 이런 곳을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언론사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신문사는.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신문사가 있지만 신문사는 과연 고객이 누굴까? 신문사에 영업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고객이라고 생각할까? 흔히 이제 옛날 같은 보급소, 요새 말로는 독자센터 이렇게 부르죠. 신문사마다 종류가 다르겠지만 적게는 뭐 500개에서 많은 데는 800개가량 정도의 독자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독자센터가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각 산업에 제가 수없이 많은 고객들을 만나서 얘기했을 때 그들이 당신들의 고객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했을 때 아주 당당하게 자연스럽게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과연 이런 인더스트리에 있는 고객들이 그들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재 산업의 고객이 과연 마트고 편의점이고 소매점일까요? 유아용품 교육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고객이 과연 유치원, 놀이방, 학원 또는 아이들의 제품을 사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일까요? 또는 작물 보호제를 판매하는 데의 작물 보호 농약을 판매하는 판매상 또는 유통 채널 또는 조합, 영향력자가 고객일까요? 마지막, 언론사의 보급소 또는 판매대 또는 배달원이 고객일까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이들은 고객이 아니죠. 고객이 아닙니다. 고객까지 가는 중간 채널에 있는 우리의 판매 파트너 또는 채널이지 고객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고객이라고 생각하죠.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객은 뭡니까?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그분들이 고객이기 때문에 이들이 고객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하지만 냉정하게 그들은 고객이 아니죠. 시장까지 가는 채널이죠. 유통 채널이죠. 앞으로 한 달 후에 여러분들과 논의하게 될 고토마켓에 나오게 되겠지만 수없이 많은 유형의 채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혼동하죠. 혼동하죠. 돌아가면 CPG, 소비재 산업의 고객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죠. 실제 그 제품을 구매해서 먹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한 12년 전에 이런 CPG 산업의 대표적인 CEO 한 분이 저한테 했던 말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 전문화는 우리 제품의 대표적인 제품 A라는 제품을 어떤 고객이 먹는지, 1년에 몇 개를 사는지, 사고 만족하는지 정말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객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누군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제일 답답한 주제입니다. 요새 같으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겠죠. 요새는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하기도 하고 고객 정보를 직접 모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맞았죠. 2008년도 얘기니까요. 아까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유아 코딩 제품 또는 교육 제품 이런 걸 만든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 구매 활동을 하는 유치원, 학원, 교습소, 놀이방, 부모, 할아버지 그 외에 진짜 고객은 누굽니까? 그 120만에 가까운 아이들이죠. 그들이 고객이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물건을 사주는 그 사람들만 고객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머물지만 이 120만 명의 아이를 우리의 고객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 제품의 포트폴리오와 전략이 계속 따라서 변화할 수 있고 우리 비즈니스는 넓혀질 수가 있죠. 다르죠, 그죠? 작물 보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작물 보호제의 고객은 누굽니까? 농민이죠. 작물 보호제를 하는데 병충해를 막는 저는 농업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선충 또는 변멸구를 박멸하는 변멸구 약 좀 주세요라고 하겠죠. 그럼 약국에 가서 여러분 소화제 달라고 할 때 소화제 달라고 합니까? 특정 제품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국민적인 제품이니까 약국에 가서 바카스 주세요 하지 무슨 음료수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왜 소비자는 바카스 주세요 하는 고객이 생기는 거죠? 작물 보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A라는 회사에 어떤 제품을 주세요라는 고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농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물 보호제의 고객은 중간에 농약상이 아니라 판매점이 아니라 농민이 주인공이 돼야 되죠. 언론사도 마찬가지죠. 신문사도 수백 개에 이르는 독자센터가 아니라 신문을 보는 분이 고객이죠. 독자가 고객이죠. 지난주에 제가 카드회사, 통신사, 신문사에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에서 고객을 유치하는 경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이 생기는 원인이 뭡니까? 신문사는 독자센터를 중심으로
카드 회사는 카드 모집원을 중심으로, 통신사는 통신 인터넷에 고객을 유치하는 대리점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보기 때문에 고객의 접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우리가 고객에 대해서 첫 번째 잘못된 패러독스가 뭐냐? 채널 구매자를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채널과 구매자만을 고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고객을 우리는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게 첫 번째 고객에 관한 우리의 잘못된 패러독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이 주제를 놓고 보죠. 흔히 우리 표현이 요새 장애인에 대한 인격 저하나 이런 뜻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흔히 하는 말이니까 장님 코끼리 더듬기라는 말이 있죠. 어떻습니까? 두 번째는 회사들마다 사업 부문별로 영업 조직의 역할에 따라서 만나는 고객이 다양하게 다르죠. 어떤 영업팀은 공장에서 고객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영업팀은 R&D를 만나는 고객이 있겠고, 어떤 영업팀은 고객의 전략 부문을 만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영업팀은 고객 구매팀만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회사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려면 제품에 따라서 영업 조직에 따라서 만나는 부서가 다르죠. 이렇게 돼 있는 그림입니다. 그죠? A라는 제품을 담당하는 사람은 A라는 고객의 군을 만나고 B라는 제품의 군은 B라는 고객군을 만나죠. 두 번째 뭡니까? 고객이 다 다릅니다. 같은 회사에 같은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영업 직원들이 고객이 다 다릅니다. 나는 본사에서 구매부와 기획팀을 만나는 영업 직원이 저 공장, 지방에 있는 공장에 있는 고객은 나의 고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공장에 실제 영업을 중점적으로 한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 직원은 서울의 기획부서나 마케팅부서, 전략부서가 나의 고객과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요? 하나의 같은 회사에서. 같은 회사의 같은 영업 목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고객이 다릅니다. 제가 여기 표현한 대로 사일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스캐터드, 다시 말하면 분산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객에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정의에서 들여다봐야 될 매우 심각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과 생각할 게 뭐겠습니까? 고객은 참 다양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B2C에서 어떤 의류 매장에 두 여성이 왔습니다. 한 사람은 고객이고 한 사람은 친구입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두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이 물건을 살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만 친절합니다. B라는 사람이 자꾸 딴 얘기를 합니다. 그거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색깔이 너하고 안 어울려, 이렇게 거의 계약을 물건을 사려고 막바지에 달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때 매장에 있는 직원이 좀 빠지세요, 또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면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A라는 친구가 물건을 사고 나가겠지만 B라는 친구는 영원히 그 매장에 오지 않지요. 그런데 그 직원이 같이 온 동행자가 고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매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절했다면, 감동적인 어떤 행동을 했거나 말을 했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세 번째 고객의 정의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오늘의 고객만을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고객, 잠재 고객, 가망 고객을 우리는 어떻게 고객으로 정의하고 관리하느냐? 여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하나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나무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자란 나무, 당장 나에게 그늘을 주고 열매를 주는 나무에 신경만 쓰겠습니까? 올해 심은 나무,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나무의 정성을 기울입니다. 근데 영업조직은 대부분 오늘 나한테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고객한테만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고객 정의에 우리가 큰 잘못을 범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오늘의 지금에 전부 몰입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고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 가지 홀에 의해서 우리는 걱정스러운 면이 발생되고 있다. 우리의 채널 또는 구매자를 고객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번째, 같은 회사에서도 나의 목표에, 나만의 목표를 위해서
다른 고객의 관점을 가지고 통합되지 않고 있다. 세 번째는 오늘에 집중되는 고객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아주 다른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고객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고객에 대한 우선순위도 다르고 접근 방법도 다릅니다. 회사에서는 고객 얘기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고객 최우선주의, 고객 지상주의, 고객 감동을 얘기하지만 아주 모호하게 고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바로 고객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자는 것을 고객의 첫 번째 액션을 넣는 겁니다. 싱글, 원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하나의 고객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고객은 누구냐? 그것은 전사적으로 동일하게 통합돼서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가지 키워드죠. 구분하라는 겁니다. 채널과 고객은 다르다. 두 번째 뭡니까? 사일로 스캐터드 어프로치가 아니라 전사적으로 통합적인 고객의 정의를 내려야 된다. 당장 지금의 목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UP, 우리의 유저는 누구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포텐셜 고객은 누구냐. 고객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봐서 우리의 두 가지 UP, 업시켜라 라는 동으로 말씀드리면 구매만이 아니라 사용자, 그 다음에 지금의 고객만이 아니라 포텐셜 또는 프로스펙트, 잠재 고객까지 봐라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시간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린 게 고객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고객은 왜 정확해야 되느냐? 미래 그리고 우리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커스터머라 그러죠. 커스터머가 뭡니까? 커스텀, 관습, 습관을 정의하는 사람입니다. 고객은 누구예요? 기업의 습관과 관습을 정해주는 사람입니다. 고객이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객을 커스터머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비즈니스의 게임을 바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고객은 관역의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시위의 화살을 땡기기 전에 관역을 쳐다보는 겁니다. 미사일을 쏘기 전에 좌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해서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고객을 논의할 첫 번째 시간에 제시하는 건 첫 번째 스텝, 퍼스트 스텝은 무엇이냐? 시작 버튼은 뭐냐? 고객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7가지 주제가 진행될 거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우리는 과연 방치하고 있는 고객은 없는가? 이 주제를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직원들과 또는 팀들과 공유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 거화된 문제를 찾아내고 거기에서 명확한 방향성을 정하고 실행 계획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다시 저희와 같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